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깊어가는 가을. 네, 예, 여전히 바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예, 안 받아주시네. 좋습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예. 어떤 노래? 깊어가는 가을 따라 이 노래 모르시나? 어쩐지 오늘 옷 입고 네. 온 게 딱 가을 패션으로 아까 그냥 늘 가바리 저는 코트를 늘 입고 제철 남자예요. 봄에는 봄 옷을 입고 예.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멋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시작부터 음정 박자 이렇게 되게 듣기 불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야말로 오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사실 대타로 나왔는데 네. 제가 대타 타율이 예. 지금 거의 한 3할 때 치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단독도 쓰셨잖아요. 단독. 장원 기자가 급하게 네, 인후통이 갑자기 있었다고. 인후통이 예. 걸려가지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른바 코로나19 의심이 돼서 저희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예. 본인이 스스로 의심하고 예. 본인이 스스로 검사 받으러 가고 예. 본인이 스스로 이틀 동안 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처음부터 아니다. 이건 감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결국 감기였어요. 예. 네. 아, 그러면 연차에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연차 자기 거니까요. 아까 밖에서 안 그러셨잖아요. 불만이 가득하는 분인데. 아니 연차는 기사 누가 막냐면요. 연차는 자기 거죠. 예. 자기가 써야 되는 어떻게 거죠. 방송 전하고 방송하고 얼굴색이 확 틀려져요? 아 사람 예. 그때그때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헬로티비의 이재필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전히 옷 단추를 단단히 메고 허리 라인을 보이고 있는 이재필 기자. 아직도 저 다이어트 중입니까? 예, 이제 관리하는 중이고요. 네. 사람은 말라야 됩니다. 예. 아 유지하는 중이에요? 네, 유지하는 중입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수성과 기업도 예. 그러잖아요. 창업하고 나서 수성이 중요하고 몸도 이렇게 하고 나면 유지 관리가 예. 중요하잖아요. 예.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근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옷 입은 거, 예. 뭐 예. 살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이런 거에 예. 외모 지상주의? 본인은 저희 그 채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얼굴 예. 기자입니다. 네. 인천에서 인천 시인이잖아요. 인천 시인. 알겠습니다. 인천에서 기자 됐을 때. 자, 네.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VCR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은 바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대외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홍보를 하자 그제서야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에게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테니까 공모에 들어와라 라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을 합니다. 참 씁쓸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진행하면 2025년까지 언제 논의를 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는 꼼수 부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자협의 주체들에게 묻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냐?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VCR에서도 지금 보셨듯이 최근에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름하여 독립선언, 쓰레기 독립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시민 공동행동, 지난 10월 15일 날 인천 시민의 날, 또 상징적인 날 또 발표하기로 했었죠. 쓰레기 매립지를 사자 합의, 이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5년에 한 이후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야기하면서 좀 들어보고요. 일단 수도권 매립지가 어떤 곳인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수도권 매립지 인천 서구에 자리하고 있죠. 지난 1992년에 개장을 했는데 1,541만 제곱미터입니다. 전국 전체 매립지 전체 총량 중에 53%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죠. 그 여의도가 약 280만 제곱미터인데 여의도의 5.5배 네.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입니다. 당초 서울에 이제 난지도 매립지를 사용했지만 포화가 되면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게 된 상황이고요. 경기도 김포군 이제 서부 간척지 일대에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김포군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이제 인천시 소유로 넘어왔죠. 이후 이제 검단 등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이제 대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은 인천 지역에 있는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을 이제 근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만 사용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료 선언을 인천시가 최근에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 마음에 저도 드십니까? 저도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완벽하게 비슷한데 네. 다만 여의도 면적의 5.5배라고 했는데 네. 제가 조사한 걸로는 6.7배를 조사해서 왔는데 이게, 그래요? 예.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예. 지금 제가 헷갈려요. 지금 예. 내가 분명히 6.7배였는데 5.5배 맞아요? 사멜 입장이 반영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제가 거기까지 조사 안 해봤는데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이게 네. 109, 209, 309, 409로 돼 있고 1209는 매립이 끝났고 네. 지금 309 중에서 반절에 해당하는 3-109를 지금 네. 대략 한 30만 평 매립하고 있는 거고 30만 평도 남아 있고 한 106만 제곱미터 남아 있고 사면 입장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5.5배든 6.7배든 어쨌거나 네. 단일 규모의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다. 네. 그건 사실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 2,500만 인구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돼 온 현재 시점에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지금 인천시의 입장이 최근에 있었던 내용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장에 우리 김갑봉 기자님이 가장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쓰레기 독립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인천시가 네. 얘기한 밝힌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인천시는 이제 두 가지 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매립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현재 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도권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하자. 그 수도권 공동의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 되면 인천만의 어떤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수도권한테 이제 인천의 어떤 쓰레기 독립 선언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감량을 쓰레기 발생 저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재사용률,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그 매립하는 양을 줄이고 아무튼 어떤 그 폐기물 그 정책의 어떤 대전환이 이제 인천의 주 골자인 건데 이렇게 인천시가 독립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구성한 이 사자 어떤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대로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위헌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그럼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쓰레기는 발생자 원칙에 따라서 발생지에서 처리를 해라. 그럼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만의 어떤 길을 가겠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닭이냐, 뭐 계란이냐의 문제지. 그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정책을 함께 갖다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어쨌거나 더 이상 뭐 서울,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다 묻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대체 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 또 그걸 위해서 아까 말한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소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좀 그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을 그러니까 직매립 제로화하고 이제 그 저기는 이미 이제 인천시 말고도 인천과 맞아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자를 합의할 때에도 맞아요. 직매립 제로화는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네.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일단 이 상황에 시간적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쓰레기 독립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몇 달만 올라가 보면 쓰레기 매립지 종료라는 광고 카피도 지금 제가 아주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종료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짧게 시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 매립지 이제 악취가 각자 가장 큰 민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폐기물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트럭들 때문에 비산먼지, 특히 계양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를 야기했던 이런 님비 시설이죠. 침출수도 상당히 문제가 맞습니다. 됐었고요. 님비 시설이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쓰레기는 나오면 인천으로 간다라는 이런 네. 이런 말까지도 있었어요. 비아냥도 있었고 참 네. 가슴이 아픈데 그만큼 인천이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차 사자 합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사용할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제 매립량을 맨 처음 조성할 때 봤더니 이때까지 사용하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자원순환 그 어떤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매립량이 현저히 줄은 거죠. 그러면서 2016년에 종료인데 2015년에 봤더니 409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9를 사용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 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 3-109만 좀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게 사자 합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네.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의 얘기 좀 첨언을 하면 사자 합의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이제 이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지금 3-109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 되면 나머지 3-209도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게 네. 하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SL공사라고 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갖다가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포함돼 네. 있고 그리고 109, 209, 309가 있잖아요. 그래서 1,209의 그 소유권을 이제 이거를 인천시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허권 있잖아요. 면허권, 면허권도 인천시로 이관하게 돼 있는데 1, 2 매립장은 면허권이 지금 이제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인천시로 네. 오나 안 오나 큰 문제가 그렇죠. 없고 이제 소유권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온 거죠. 매립이 안 네. 끝났으니까. 이 매립장은 소유권이 넘어와도 지금 그 네. 안정화 기간이 대략 한 30년 걸리기 때문에 쓸모 없는 땅인 거고 일매립장은 지금 골프장으로 그 네. 드림 골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천시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은 아직 다 완결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자 합의에서 조건으로 인천시한테 주기로 했던 것들이 매립장을 인천시한테 주고 소유권을 넘기고 그다음에 SL공사를 갖다가 인천시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건인데 이런 것들이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환경부가 계속 그 이제 인천시가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을 이행을 하고 자체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이제 빨리 추진을 하자 네. 했는데 그 사자가 해가지고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1년 넘게 지금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시가 또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럼 대체 매립지를 더 이상 그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이 공동의 어떤 대체 매립지를 만듭시다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 가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미온적으로 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이 답답한 네. 거죠. 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자꾸 죄송합니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3자가 미온적으로 나오면 네, 할말 다 해놓고. 우리는 네.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올해 초에 네. 인천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이 집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 반영과 수렴을 위해서 의제로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기민주주의 그다음에 참여민주를 통해서 장기간 그 뭐 여론조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거치는 위원회가 있어요.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이 두 가지를 선정합니다. 하나는 자체 매립지 그 마련, 또 하나는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 마련. 이 두 가지 목적 실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7월, 8월에 이제 그 의제가 설정이 돼서 던졌고 95.3%가 그러면은 자체 네. 매립지 조성하자라고 나온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쓰레기 75%. 독립선언으로 나온 네. 겁니다. 75%죠. 아 그런가요? 네. 예, 5.4%는 거의 뭐 오늘 거의 뭐 그 북한 얘기고요. 아, 그건 이제 그 예. 공론화위원회 예. 참석했다. 아, 저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여론조사 게 말고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아. 75.3%고 공론화 저기 오늘 전략을 듣고선 찌르는 자, 전법으로 그 나오신 것 전략인데요.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고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아니 자, 할 그러면 얘기 없어요. 지금 저도 왜 부르셨어요? 예, 자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온 과정이고 그렇죠.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예, 절차를. 다만 이게 사자 합의가 제대로 되려면 합의했던 지자체들이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와야 되는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9월 15일 날 경기도하고 서울시 환경부로부터 인천시에 공문이 각각 날아옵니다. 날아오죠. 자 어떤 내용이었죠? 이거 뭐냐면은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자 합의 내용 중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네. 3-209를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인천시가 이제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하겠다라도 계속 연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부각을 시키니까 되게 그 부분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 네. 라는 어떤 압박용의 어떤 이런 예. 공문 발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025년이라는 날짜를 우린 사자합의에서 못 박은 적이 없다. 예. 라고 하면서 네. 이제 강조를 하는데 강남시장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 2025년 못 박은 적은 없다. 예.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3-109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3-109를 다 사용할 할 것으로 포함될 예상이 것으로. 되는 네, 그 예상 기간이 202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알린 거다. 이렇게 네.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이 진짜 이렇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화가 네. 나는데 그러니까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아까 이제 가평 선배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된다. 빨리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네. 환경부랑 경기도랑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네. 해 왔습니다. 근데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 여기 딱 가만히 보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 3-109까지만 사용을 하자라고 이제 사자 합의를 했는데 단서 조항이 달려요. 네. 아까 선배가 잠깐 말씀을 예, 주셨는데 예. 단서 조항이 3-109를 다 사용할 때까지도 대체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거의 106만 제곱미터.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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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3-109가 아직 남았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잔여 부지의 15%까지 치게 되면 뭐 20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계산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민사회는 이 쓰레기 처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204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연구의 네. 길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과연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대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나? 저는 네.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인천시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좀 대응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제가 봐도 서울 경기가 이제 또 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을 거라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 네.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보내면은 그냥 3-209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세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액션을 보내는 겁니다. 공문을 네. 보내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뭐 사실 쉽지 않은 네. 이러다가 보면은 지금 이제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이렇게 2025년이 돼버리면은 정말 인천시가 그 쓰레기 전용도를 차량을 막다든지 그야말로 반입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행정관로는 나버리고. 네.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산매립장 그 면허를 갖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그러니까요. 그게 네. 길을 딱 막아버리면은 뭐 예. 이거는 완전 쓰레기 예. 대란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예. 강제 그걸 예. 막을 수 있는 그럼요. 피할 수 예. 있는 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예.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2025년에 사자 합의체에서 일단 그 시간상 그 기준을 두고 인천시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들은 사용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좀 우선 해석을 두고 지금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인천시가 서두르는 이유는 이게 자체 매립지를 또 찾는 과정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공정상 불가피한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천시하고 그러니까 사자가 2025년 8월이라고 명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지만 사자 합의 이후에 2015년 6월 사자 합의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본 거잖아요. 추세.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반입량은 이제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엔 8월로 예상을 했는데 더 빨리 당겨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반입량 추세를 보면.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처리 시설이 있으면은 소각하고 들어가면 뭐 가는데 아직까지 직매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 판단에서는 이게 2015년 8월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인천시만의 그러니까는 수도권 공동의 어떤 대체 매립지는 사실상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인천만의 쓰레기 독립전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주민 수용 확보를 해야 되고 후보지 물색해서 여론 수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진행을 하고 그럼 공사 시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본 거죠. 인천시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쓰레기 양을 좀 네.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이제 143만 톤. 네, 그리고 경기는 125만 톤. 네. 그리고 인천은 69만 톤입니다. 비율상으로는 서울이 43%, 그렇죠. 경기가 36%, 인천이 19%. 그러니까 네.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80%가 넘어요.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고요. 당연히 화가 나죠. 또 서울의 생활 폐기물 양은 뭐 2015년에 24만 톤에서 거의 지금 작년은 34만 톤으로 거의 5년도 안 돼서 10만 톤까지 늘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규모의 이런 매립지를 만들 때 한 8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이미 되는 늦었다 네. 봐야죠. 늦었다고 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도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시와 시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혐오 기피 님비 시설이잖아요. 아까 네. 우리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 시민들은 19%밖에 안 돼요. 근데 인천시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하고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다 누가 생산합니까? 인천에서 화력발전소가 7개입니다. 네. 영흥화력발전, 서인천, 신인천, 뭐 포스코 에너지 각종 화력발전소가
7개나 돼요. 이거 다 인천 시민들이 쓰는 거 20%가 안 됩니다. 다 서울로 가죠.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가스 있잖아요. LNG 인수기지 송도에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가장 네. 위험한 시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저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어떤 이게 그 굉장한 위험 시설인데 다 인천에 있습니다. 즉 네. 우리 그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와 가스, 전기, 그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버린 쓰레기 이거 다 인천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시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들도 네. 그런 거고 저도 기자이지만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이걸 네. 더 이상 끌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네. 일단 그러면 인천시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마련을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날 입장도 내놓았고 한 달 뒤에 아마 저희가 방송이 나간 뒤의 시점일 것 같은데 11월 12일께가 12일 되겠죠. 입니다. 예, 자체 매립지 후보지 또 소각장 후보지 신규 네. 계획 예.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 밝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유력 후보지로 가능성이 있는 보도도 나왔고요. 저 보도를 직접 썼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지금 기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예요? 이거 어떻게 취재한 거예요? 네. 왜 영웅도가 되는 거죠? 아니 영도가 제가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 된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거고 유력이라고. 거론됐던 그러니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지자체, 개인, 법인,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은 토지 네. 소유자, 네, 그러니까 신청자를 이렇게 희망하는 신청자를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했더니 영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예, 우리가 이곳에다 저기 자체 매립지 조성을 희망합니다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 네.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마감이 10월 6일 날 네.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고 영도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시가 이제 영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는 영도 외 나머지 지역 또 있습니다. 6군데, 6 네. 지역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용역을 이미 앞서서 진행을 했고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후보지가 6곳이 물망에 오른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다가 네. 민간 응모 말씀하셨던 이제 한 곳까지 네. 포함을 네. 해서 7곳을 지금 후보지로 놓고서 최종 용역 마무리 단계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영구 영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었던 네. 거 아니에요? 나머지 6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기자 정확하게 신청했던 정리하신 공모했던 거죠. 거 예. 하나만 말하면. 일단 저희가 10월 27일 보도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발표 때 아직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안으로 검토됐던 이야기를 보도가 나온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아마 주민들 반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 지금 우리 봉 기자님 기사를 보고 지금 예. 옹진군에서 좀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네, 표명했던 것 공진군은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네. 반대 의사를 예. 밝혔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말씀. 반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치 메커니즘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무적 예. 판단을 이게 아닌 밤 하는 중에는 거죠. 홍두깨인가 예. 우리 기업에서 이걸 신청해가지고 말이야 옹진군을 왜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치는 석탄발전소, 영원학발전소 옆입니다, 바로. 네. 근데 솔직히 옹진군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이제 왜 저한테 보도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에 네. 대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 취했다고 있었을 거예요. 봐요. 왜냐하면은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도 이게 저기 어떤 기업이 옹진군의 기업이 정도까지는 네.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정확한 장소라든지 지난번 그런지까지 몰랐지만 GTX-D에 대한 예측을 기억해 볼 때 신빙성 유력할 있어요. 것 같습니다. 예, 유력해요.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먼저 말하기 맞아요. 어떻게든지 맞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 옹진군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옹진군? 예. 이번에는요. 네, 그러니까는 예. 혼자만의 특종이었다. 그러니까는 옹진 군수도 몰랐다. 나만 알았다. 그러니까 매립지 후보지가 영도 포함해서 7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각장이 추가되는 곳이 6곳이잖아요. 소각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설이잖아요. 그 소각장은 다 이미 그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네. 지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네. 뭐 부평 계양원은 어디서 네. 설치를 하고 미추홀구 소각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남동 권역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뭐 중구동구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이게 소각장 설치 권역 6개는 시가 단체장들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영흥도하고 6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안 한 것으로 예. 저 알고 있어요. 안 한 것으로 아, 알고 있어요. 예. 이 이야기까지. 예. 일단은 결과 발표를 본 뒤에 네, 모두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체 매립지 안에 대한 과정이 좀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더 같이 말씀하신 게 그 신규 소각장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인천에는 크게 현재 3개의 소각장이 세 곳. 있죠. 네. 예, 송도에 2곳, 그다음에 서구에 청남, 1곳. 청남, 예. 네.
자, 신규 소각장을 늘려서 확대한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수도권, 그러니까 매립지의 규모를 줄이려면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들의 강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해가지고 매립하는 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3곳인데 여기 이제 4곳을 늘려가고 총 이제 7곳을 이제 짓는 게 현재 지금 인천시의 구상 네.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추가 4곳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게 쓰레기가 한 90%가 줄어든답니다. 90%가 요? 기존에 지금 네. 직매립을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 폐기물을 다 소각을 하는 거예요. 가연성 폐기물은 다 소각하는 거예요.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그 네.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고 또 네. 이제 타지 않는 불연성. 불연성을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의 90% 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줄어든 거를 인천시 자체 대체 매립지에다가 네. 이제 도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립을 해버리는 거죠. 반입량이 대략 예상하는 게 한 160 ton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예. 예상하는 게. 그래서 네, 한 인천시 20년간 기준을 예. 해가지고 그렇죠. 도움 형식으로 네. 아주 예. 친환경적으로 네. 한다. 뭐 이런 지금 계획이죠. 그러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게 뭐 타는 거 타지 않는 거 할 거 없이 그냥 생활 폐기물, 건설 모두 폐기물 다 매립하고 때려박고 있는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거기에 소각을 거쳐서 남은 것들 그리고 소각되지 않는 것들 위주로만 예. 매립하게 되면 90%까지 줄 수 있다. 아, 그 표현을 때려박는 표현하고 오늘 어휘 선택이 상당히 뭐 과격하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는 날것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아니 살다 지금 보니까 그 인천의 모든 거 다 예. 몰아간 거에 대한 불만, 애인 정신으로 지금 예, 예. 좋아요. 분노 예. 지수가 자, 그러면 전투력이 지금 자, 우리가 뭐 자체 매립지 후보지 또 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 이게 사실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쉽지 그렇죠. 않을 네. 건데 또 이걸 이 계획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또 동반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정책의 대전환을 깨하는 얘기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 네. 아까 말한 광역 소각장을 3개에서 추가해서 4개를 늘려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6개를 늘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4개는 그 저기고 2개의 소각장은 뭐냐면 네. 하수 슬러지 있죠. 하수도 예. 굉장히 그 도심에서 발생하는 네. 대표적인 어떤 오염 그 찌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천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그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진 슬러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소각하는 어떤 그 소각장 2개를 또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냥 매립을 했던 그렇죠. 걸 이제 태우겠다. 그렇죠. 태우겠다는 얘기죠. 예, 예. 어차피 지금 이해가 빠르십니다, 역시. 청라 네. 소각장 그리고 네. 이제 연수구에 그 송도에 있는 소각장 2개에다가 이제 그때 계양 신도시에다도 하나 소각장을 네. 만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동 쪽에 소래 쪽에다가 네. 뭐 소각장 하나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소각장마다 한 하루 500톤씩 지금 예. 소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네. 한 그렇게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각 형태는 4군데 광역 소각장 네, 맞습니다. 형식으로 예. 소각을 하게 4군데.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각해서 예. 자체 매립지를 지금 매립을 입지 하겠다.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지자체는 그 안에 대해서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다. 단체장들 알고 있습니다. 네. 통보가 됐고 공지를 했습니다. 예. 의견조를 일정하게 좀 했고요. 시의 발표 이후에 뭐 지역사회 반응을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게 실현이 되려면 주민들의 공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4자 합의, 과거로 돌아가서 4자 합의가 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원순환 정책에 발전이 없었던 걸로 봐야 되나요? 쓰레기 매립이 없다고 봐야 줄기보다는 됩니다. 엄밀히 줄기보다는 따지면. 예. 오히려 늘기만 늘었습니다. 하니까 쓰레기는 계속 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매립지 반입량이 늘었잖아요. 예, 계속 예. 늘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소각장도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고 하고 그리고 재활용 정책도 뭔가 대전환을 해서 강화하겠다고 하고 네. 뭔가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계획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 지금 후보지나 확충 계획들 위주로 나왔고 곧 나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발표를 같이 합니다. 12일. 발표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화 될 것이냐 자원순환 정책이 인천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뭐 수도권에서 아니면 네. 대한민국에 선도적으로 큰 예. 뭐 족적을 남긴다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이 광역 소각장만 만드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까 말한 대체 매립지 뭐 옹진군이 될지 아니면 어디가 될지 거기서 주민들의 반발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네. 광역 소각장 그 반발 보통 아닐 겁니다. 엄청나죠. 그걸 네. 어떻게 과연 네. 많은 하겠느냐 어려움이 있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말씀하신 논리에서 보면 제대로 좀 이렇게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불안과 민원이었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난 뒤에라면 인천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뭐 지금 지난번에 여론조사상으로 3,000명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대체 매립지 우리 매립지 더 이상 종료한다 75% 그리고 우리 자체 매립지 조성한다 뭐 75% 찬성이 나와서 네. 인천 시민들의 의사는 알겠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네. 당장 그날 인천 시의회에서 청라 소각장이 있는 지역구라는 시의원은 이 소각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일단 반대하는 네.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재활용 분류라든지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소각장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청라 소각장하고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시켜서 그대로 놔둔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에 대한 청라 주민들의 반발을 그렇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소각장을 확대해서 지금 자원순환 정책, 박남춘 호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시를. 그 인천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송도 두 곳, 청라 한 군데는 축소 현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그 부평, 계양, 동구, 미추홀구, 남동에 있는 이제 쓰레기가 청라, 송도로 갔는데 이제 그 청라에서 발생하는 건 청라에서 서구에서 네. 하는 거고. 그 뭐 쓰레기 발생주의 그렇죠. 원칙상 당연하게 부평, 이제 계양 가는 쪽에서 거죠. 발생하는 거는 그쪽에서 소각하고 그렇게 해야죠. 남동이나 뭐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또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소각장을 네 군데 맞아요.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아, 맞는데 그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서로 지역마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럼요. 이런 목소리 반대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있다. 그거는 이제 단체장들이 같이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겠죠, 시민들하고. 네. 상당히 예. 희망적으로 예. 아니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코로나 그건 19 때문에 인정하는데. 저는 시민들도 이제는 많이 그 취재를 해보면 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처음에는 인천시가 맨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 종료, 뭐 쓰레기 매립지 이럴 때는 이제 서구만의 문제일 거라 네.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공론화가 되고 많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고 뭐 플라스틱이나 또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되고 포장재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인식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때 여론조사 보고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인천 시민 전체에서 75% 찬성을 했다. 그러면 뭐 그쪽 청라 쪽에 있는 사람들, 서구 쪽에 있는 주민들 반대했겠네 싶었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서구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61.5%가 이 광역 소각장 그리고 소각 중인 시설 현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송도 역시 연수구 주민들로 했더니만 역시 현대화에 동의하는 퍼센테이지가 77.8%. 네.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의 의식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근데 바뀌긴 바뀌었어요. 저는 시민들의 의식은 당연히 이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지만 톡카노크에서 근데 만약 우리 집 옆에 이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 그건 주민들의 다르죠. 반발은 그러니까 이건 얘기 다른 그거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건 맞아요. 다른 얘기거든요. 네. 예. 아마 여기서도 반대하고 있는 서구나 연수에서 반대하는 분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럼요. 분들이 반대할 네. 거예요. 그럼요. 그 여론조사의 범위는 조금 더 큰 구 전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예. 골든 타임 좀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매립지 조성을 놓고 봤을 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약 4만 5천 평, 그러니까 15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거든요. 이 정도를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법상 인천시 설명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입지선정위원회와 이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가 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설득하는데 1년, 그리고 이제 뭐 부지 선정한 다음에 주민 설득하는데 1년,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 하는데 한 2년 하면은 2025년까지는 현재 이거 빨리 네. 진행을 하면 2025년까지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사실은 여기 3-109도 기반 시설 닦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네. 직매립하는데도. 다만 이거는 이제 지하화해서 돔을 씌우고 이게 좀 오래 걸리겠죠. 이게 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시에서 이제 강원모 시의원이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단계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만약에 또 제대로 주민들 반대 부딪혀서 되겠느냐 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지금 매립 비용을 좀
대폭 높여가지고 네. 3-109 예. 최대한 늦추자까지 늦추자. 얘기 나오는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욕 많이 주민들한테. 근데 네. 틀린 얘기만 말은- 하면 사실 욕을 먹고 틀린 말은 아니죠. 약간 공감 가죠.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강원 의원이 뭐 무리한 말은 아닌데 맞아요.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말이죠. 오히려 강원모 네. 의원보다는 김종인 의원이 말 잘못해서 그렇죠. 더 욕 먹었다고 김종인 말하죠. 의원은 말의 순서가 약간 셀 꼬여서 셀 김종인 꼬인 의원도 거죠. 그런 뜻을 이해는 갖진 해요. 않은데 이해는 하는데. 사실 뭐, 예? 네네. 왜 사자 협의체를 예. 통해서 하자고 좋은 말 한 건데 그러다 보면은 연구와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가지고 의도 네. 없는 데다 근데 휘말리는 거 그게 아니야. 타이밍이 사실 사자 합의가 됐으면 인천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벌써 지금 사자 합의가 2015년 6월인데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말을 네. 조심해. 네. 여기 이번에 그렇죠. 말 잘못하면 바로 그냥 팩트에 들어요. 네. 민치를 당해요. 사퇴하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자, 그 알아서들 감당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래서 예.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오늘 말은 우리 봉지에 다 했어요. 오늘. 예.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이제 큰 축은 그겁니다. 자, 지금 이제 4자 합의 이후에 인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공감해야 되잖아요. 아까 4자 합의가 뭐 아까 2차라고 했는데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발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거는 우리 네. 주민들도 함께 공감을 하시고 아마 이제 새로 곧 더 자세히 나올 정책들에 모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보니까 정리할 시점을 저희가 놓칠 뻔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 정리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상당히 우리가 촘촘하게 해왔는데 오자 정리는 어떻게 묻어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오자정리에 좀 네. 감이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너무 잘해요. 신내리고 오자정리를. 왔어요. 왔어요. 예. 강신, 아, 강신. 예, 지금 강미. 순번을 정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 해야 그러면, 예. 자, 가을 남자. 우리 신내린 김갑보 기자님의 오자 정리를 듣겠습니다. 오자 정리는 주민 수용성. 주민 수용성. 네. 그러니까는 예. 폐기물 그러니까 자원순환 대정책 대전환 이 정책도 예. 그렇고 자체 매립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인센티브가 됐든 뭐 험로가 다 예상되는데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소각쟁도 그렇고 결국에는 21세기 그 민주주의 그 수기 민주주의 뭐 이런 사회에서 결국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정치권과 행정이 저는 그래서 핵심은 주민 수용성에 있다. 이 네. 자원순환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원순환 대전환의 어떤 성공 여부는 네. 주민 수용성이다. 저는 이렇게, 예. 이렇게 판단하고 이 있습니다. 주민 예. 수용성이라는 걸 네.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에 예. 주민 수용성이라는 예. 말이 아 제가 쓴 나온 기사입니다. 말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서 결론 쭉쭉 나온 얘기가 예. 쉽지 않다. 주민 수용성 아니, 이게 중요한 좀 봐요. 얘기인데 이래서 이렇게 주민 해서 수용성이 어렵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예. 아니었었어요? 주민 이게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철도 사업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뭐 경제성 뭐 이쯤 뭐 이런 얘기한 거하고 좀 좋은 느낌이 말이에요. 비슷해요. 말을 그 말을 일단 공 기자님 말이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담보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미로도 들립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필 기자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오자 정리는 저는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예. 뭘 그렇게 먹었나요? 이제 30년 동안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 예, 많이 인천시에 묻었고 예. 이제 좀 그만 묻을 때가 됐는데 예. 너무 이제 지역 뭐 저희도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을 하면 그러겠지만 예. 지역 이기주의 입장에서 저희도 지금 떠든 거고. 예. 근데 서울시 뭐 저희가 서울시랑 경기도 입장을 이야기를 뭐 예. 꼭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천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예. 고마해라 많이 묻다. 그만 영화에 그 예. 일단 자, 우리 이도영 사장님의 오자 정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인천 네. 문제 높이라고 높. 하겠습니다. 높. 높이 네. 아니라 높. 원어민 발음. 아, 예. 역시. 자, 그래도 해석을 좀 해주시면요. 이게 어쨌거나 뭐 인천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쓰레기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문제거든요. 이게 네. 자원순환 대정책 얘기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가야 되는 앞으로 네.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모두의 문제 네. 그리고 경기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뜻에서 네. 인천 문제가 아니다 뜻에서 인천 네. 문제 높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자, 하나, 둘, 셋.
정말 자, 두 표로 김갑봉 기자님의 주민 수용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원순환 정책을 필수 동반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인데요. 뭐 국가적으로도 또 수도권 전체에서도 모쪼록 현명한 해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후 인천시에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상황을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